오늘은 통증을 진단하는 시리즈 어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아픈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원인 때문에 어깨에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어깨에 그런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통증의 이유를 알려면은 일단은 어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는 크게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하고, 그 다음에 팔뼈, 상완골하고요. 그 다음에 이 뼈들은 우리 몸에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어깨를 움직일 수 있죠. 어떻게 몸통에 연결이 되냐면 쇄골이라고 여러분들 빗장뼈에 의해서 어깨하고 이 흉골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어깨들을 이어주는 인대들이 있어요. 이 뼈들을 이어주는 오구견봉인대라든지 오구쇄골인대, 견쇄인대, 그 다음에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가 이렇게 날개뼈에 팔뼈가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정성은 좀 떨어집니다.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근개예요. 극상근하고 극하근, 소원근, 다음에 견갑하근, 이 4개의 근육이 어깨의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팔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어깨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뭔가 이거를 어깨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게 없다 그러면 무거운 걸 들 때 이게 쑥 내려가 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팔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죠. 왜냐면은 이 회전근개가 팔뼈를 날개뼈에 꽉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 때 뭔가 힘을 쓸 때마다 이 회전근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회전근개의 결을 보면은요, 약간 밑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팔을 살짝 내려주면서,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죠. 팔을 들 때 견갑골이 같이 돌아요. 그래서 어깨 관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도 이 어깨의 운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크게 어깨의 움직임을 3등분을 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 180도까지를 3등분해서 0도에서 60도까지는 팔만 움직여요. 견갑골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60도에서 120도까지 움직일 때는 팔도 움직이지만은 어깨 날개뼈도 살짝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120도에서 더 올리려면은 이제 팔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견갑골이 완전히 돌아가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너무 복잡하다 2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90도까지는 팔이 주로 움직이고요. 90도 이상에서부터는 날개뼈가 움직여줘야지만 팔을 완전히 귀 옆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깨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어깨의 관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운동 범위가 중요해요. 어깨에서는. 해서 옆으로 들어서 완전히 귀 옆에 팔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180도까지 돌아야 되고요. 안쪽으로는 60도까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앞쪽으로 들었을 때 180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뒤로는 30도 이상을 갈 수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 채로 벌렸을 때 90도까지 벌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중샷 자세로 반대편 날개뼈를 내가 손등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운동 범위가 정상인데, 이런 운동 범위가 좀 떨어져 있다, 어딘가가 굳어 있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깨에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팔을 들어 올릴 때 아프다 그러면은 중요한 진단 포인트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만 알면은 대부분의 질환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팔을 얼마나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 들어 올릴 때 아파요. 어느 정도나 들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럴 때 통증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어깨 앞쪽인지 위쪽인지 뒤쪽인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느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그 통증의 느낌이 어떠한지, 그냥 땡기고 뻐근한 정도의 느낌인지, 욱신하거나 찌릿하거나 따끔한 이런 날카로운 느낌인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질환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단 포인트가 됩니다. 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은요, 어깨가 아파서 오는 환자의 70%가 이것 때문에 온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흔합니다. 포인트는요, 팔을 들어 올릴 때 90도 근방에서 통증이 느껴지고요. 통증은 약간 이 위쪽에서 느껴져요. 차라리 팔을 더 들어 올리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게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이 어깨 사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견봉하고 이 팔뼈 사이에 구조물들이 극상근하고 다음에 견봉하 점액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 구조물이 찝히는 질환을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팔을 90도 정도 들었을 때 이 사이가 가장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구조물이 자꾸 찝히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하는 질환이고요. 팔을 아예 더 들어 올리면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더 들면은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게 이 질환의 이제 특징이에요. 어깨 충돌증후군은 증후군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하나의 임상 양상을 뜻하고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극상근이 손상이 되면 극상근 건염이고요. 견봉화 점액낭에 염증이 생겼으면 견봉화 점액낭염, 이 두 가지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근육의 문제인지 점액낭의 문제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엠티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팔을 옆으로 90도 들어서 팔을 엄지가 밑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한 30도 정도 나온 상태에서 환자는 팔을 버티게 하고요. 이걸 눌러봤을 때 그때 이걸 잘 버티고 통증 없이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극상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극상근에 만약에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누를 때 버티지 못하고 되게 아픈 그런 통증들이 이제 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견쇄관절의 문제인데요. 견쇄관절에 염증이 생겨 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팔을 들어 올리다가 거의 끝에 왔을 때, 한 170도 정도 왔을 때 그때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증이 약간 위쪽 요 정도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돼요. 견쇄관절이라는 건 아까 견봉하고 쇄골을 이어주는 그 관절인데요. 이 작은 관절이 어깨에서 많은 움직임을 또 담당을 하기 때문에 마찰도 심하고 퇴행성 관절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분들은 퇴행성 관절로 생기고요.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염좌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넘어질 때 팔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어깨로 쾅 부딪힌다든지 할 때 이 견봉 쇄골 인대가 가장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옷을 벗겨놓고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래전에 손상을 입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별하는 특징은 그 관절을 눌러보거나 좁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180도 귀 옆에까지 팔을 닿을 때쯤 그 관절이 가장 좁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아니면은 반대편 어깨 뒤로 팔을 넘기게 해봅니다. 그때 요 위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은 딱 그 위치에서 국한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양쪽 견쇄관절을 이렇게 동시에 눌렀을 때 정상적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아프다 그러면은 그 견쇄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어깨 앞쪽이 아플 때입니다. 앞쪽에서 좀 시큰한 통증을 느끼고요. 통증은 역시 팔을 들어 올릴 때 90도 이상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이때는 회전근개 손상 혹은 이두근 건염 같은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무거운 걸 들거나 할 때 유난히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근이라는 건 뽀빠이 근육 아시죠? 그 근육이고요. 그 근육의 힘줄이 이 뼈 사이를 통과하면서 여기서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걸 많이 들 때 항상 힘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상처가 났다는 뜻이에요. 어느 부위에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한참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깨 충돌증후군 얘기해드렸죠.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극상근이 손상이 되는데, 이 극상근뿐만 아니라 앞에 이두근이나 견갑하근까지 좀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육 힘줄에 손상이 됐으면 근육이 늘어나거나 그 근육에 힘을 쓰려고 할 때 상처에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도 일부러 그 근육에 힘을 쓰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두근에 힘을 쓰게 만드는 거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저항 검사를 해봤을 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양성이고요. 아니면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피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버티게 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견갑하근을 검사하는 방법은요, 등 뒤로 열중샷 자세에서 팔을 충분히 이렇게 쭉 몸통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걸 떨어뜨릴 때 앞쪽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고요. 혹은 자기 배를 양손으로 꾹 누르게 해봅니다. 그때 한쪽 어깨 앞에서 아프거나 혹은 힘이 안 들어가서 억지로 막 이렇게 당기듯이 다른 근육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은 그 근육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반대편 어깨를 꽉 누르게 해봅니다. 그때 이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질환들은요, 그래도 억지로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래도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들어 올려지지 않는 질환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팔을 올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50견일 거예요.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데 한 번 걸리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인데요. 실제로 50견 환자들을 팔을 들게 해보면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안 올라가니까 억지로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이제 보이고, 어깨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50견이 진행 중이냐 아니면은 이제 멈췄느냐, 회복 중이냐에 따라서 통증이 없이 그냥 안 움직이는 경우만 있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아프고 계속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 50견이라는 게 영어로는 동결건, 프로즌 숄더라고 불러요. 어깨가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이겠죠.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들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 이야기해드렸죠. 어느 한쪽으로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것도 90도까지 들어올리기가 어렵고, 팔을 벌리려고 하면은 한 10도 정도 가기가 어렵고, 등 뒤로 열중샷을 시켜보면은 이 뒷주머니 있는 데까지도 손이 안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 이 모든 범위에서 다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이제 50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50견하고 다른 질환하고 상당히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육 긴장이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손상도 50견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 포인트, 50견을 진단할 수 있는 한 포인트만 잡아라 그러면은 날개뼈가 언제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60도까지는 날개뼈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날개뼈를 이렇게 딱 잡고 팔을 들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60도까지 날개뼈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50견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로 50견이라 그러면은요, 팔을 들어 올리게 했을 때 한 30도만 들어 올려도 날개뼈가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관절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 하나를 50견을 진단하는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좀 나이 많으신 분이 팔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50견이라기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질환들은요, 다 낡은 거예요. 기계도 오래 쓰면 낡잖아요. 처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마모가 되면서 연골들이 손상이 되고, 퇴행성 관절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진을 찍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매끈해야 될 관절이 울퉁불퉁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낡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한참 안 쓰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되게 뻣뻣하고 아파요. 근데 계속 좀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더 움직여지고 좀 통증도 좀 줄어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요. 좀 무리해서 쓰고 나면 그날 저녁 막 욱신욱신거리고 그렇게 아픈 그런 특징들을 보일 때 퇴행성 관절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모든 움직임으로 퇴행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모든 범위로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줄어들게 되는 걸로 증상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깨를 들어올릴 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팔을 못 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깨 통증을 진단을 할 때는 그래서 옷을 좀 벗겨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옷을 벗겨놓고 봤더니 근육이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날개뼈 주변에 뭔가 근육이 좀 적어요. 그쵸? 오늘 이 사람 보니까는 여기 있어야 될 근육이 좀 많이 메말랐어요. 자, 이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잘렸거나 끊어졌거나 완전히 파열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 근육을 안 쓴 지가 오래돼서 근육이 퇴화가 됐거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 신경포착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깨를 들어 올릴 때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데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팔을 들어 올리는데 작용하는 신경은 두 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요거를 견갑상신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 겨드랑이 사이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애과신경이라고 부르는 요 두 신경이 이제 주로 팔을 들어 올리는 것하고 작용을 하죠. 견갑상신경 포착은 요 절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요 사이 돌아가는 요 두 군데에서 이제 포착이 잘 일어나는데, 주로 요 절은 쪽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 원인이, 이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배낭을 멜 때 무거운 거 이렇게 딱 멜 때 그때 배낭끈이 닿는 그 부위가 견갑상절은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경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잘 안 올라가.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보통은 한 1, 2개월 사이에 풀리는데, 이 마비가 오래되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 퇴화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애과신경이 눌리는 경우인데요.
요 애과신경이 나오는 근육이 대원근, 소원근, 삼각근, 그 다음에 요 팔뼈에 의해서 네모난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변공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원근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병명은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 사이가 눌려서 요 애과신경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삼각근에 힘이 빠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팔에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거나 혹은 애과신경이 눌리면서 딱 요 부위 감각을 지배를 하는데 팔 옆쪽만 내가 유달리 시리다 아니면 여기만 저리다 아프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임상에서 많이 보는데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옆으로 자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밤에 잘 때 한쪽 어깨를 누르고 자다 보니까 신경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깨가 굳어지고 오십견도 내가 주로 누르고 자는 쪽으로 오십견이 좀 잘 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혈액순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인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서 있다 보면은 팔이 저리거나 어깨가 아파가지고는 잡지 못하고 또 내리고 있으면 좀 괜찮고 다시 들고 잡고 있으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계속 잡고 있으면 점점 저리고 아파가지고는 또 못 들겠고 이런 경우에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요 쇄골 하에서 신경, 동맥, 정맥들이 이제 눌리거나 아니면 이 소흉근 사이를 지나면서 요 사이에서 이제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소원근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팔을 들 때 요 사이에서 이제 눌리게 된다.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은 혈관도 누르고 신경이 눌리면서 힘이 빠지거나 혹은 저림증이 생기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육이 긴장이 돼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예요. 팔을 들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양쪽이 다 올라가지 못하고 한쪽은 좀 덜 올라가고 이때 요 밑에가 좀 땡긴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약간 요 뒤쪽에서 이제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육 긴장성 통증들은 좀 땡기거나 묵직한 그런 느낌들로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요 광배근이 긴장이 되거나 삼각근이 좀 긴장이 되거나 극하근이나 소원근이나 이런 삼두근 같은 게 긴장이 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사지 잘 해주시고 열심히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하면서 근육을 좀 풀어주면은 그런 움직임을 또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기가 어려울 때, 팔을 들어올 때 아프거나 힘이 없을 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팔을 못 들어올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깨동무도 마음대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 이름이 뭐죠? 어깨동무 한의원입니다. 어깨동무 못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깨동무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모든 질환들은 한의원에서 다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니까 내가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 어디를 가면 돼요?